자,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책 오늘 글쓰기 한다고 했는데 오늘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자료를 조사해서 글을 쓰는 그런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승현이 튀어 나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아, 순서는 승현이, 지우, 그 다음에 동아 순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 나머지 사람들이 글을 평가하는데 글 평가의 기준은 1번이 과연 이 책에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활용해서 글을 썼느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이제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여러분의 생활에서 얻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소스로 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담아서 글을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글을 찾는 게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자기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서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재구성해서 어떤 쓰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이 농사 지어서 그 얻은 농작물을 가지고 음식까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 자기가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리까지 해가지고 그 작품을 다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경우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그게 아니라 자신이 농사 짓지 않아. 재료는 다 자기가 뭐해? 다른 데서 구입해 와. 그 재료를 가지고서 누가 자신만의 어떤 레시피를 갖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요리만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피해야 될 것들, 피해야 될 것은 뭐 예를 들면 지우가 친구들을 내가 초대할게. 너희들 다 우리 집에 놀러 와. 내가 너희 대접할게. 그리고 지우가 막 탕수육도 저기 하고 막 순대도 대접하고 치킨도 대접하고 막 풍성하다는 얘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뭐 탕수육은 어디 중국집에서 시킨 거를 뭐야 세팅만 접시에만 잘 담아서 뭐 순대도 뭐 무슨 어디 순대를 산 거를 그냥 이렇게 뭐야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냥 이렇게 내놓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만 하는 경우야 세팅만 하는 그런 경우야. 물론 세팅해서 친구들 대접한 게 어디냐 싶지만 그거를 자신의 요리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해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글이라는 것들도 요즘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막 표절, 표절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른바 저작권 침해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이렇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절이 되지 않으려면 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또 그러한 상황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여러분이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떠나서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상업적인 글을 쓴다던가 어디 이제 그 발표한다던가 뭐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고 우리가 교육용으로 그냥 우리가 글쓰기 어떤 건 연습 차원에서야 발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래서야 일단 그것들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료 활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글을 썼나 이게 이제 첫 번째 평가 기준입니다. 두 번째가 어차피 이게 글이다 보니까 그 글 안에 과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담고 있나 주제를 담고 있나 또 글이다 보니까 뭐 이런 문장 구성을 제대로 하고 있나 비문이 없나 문장 표현을 올바르게 했나 뭐 띄어쓰기 맞춤법이 제대로 잘 맞나 그 글이 흥미롭게 읽을 만한 글인가 뭐 등등 이러한 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글다운 건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먼저 승현이 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현이 발표하겠습니다. 승현, 승현아, 안 들리네. 말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야, 뭐야? 저 말하고 있. 잠시만. 네 입이 안 들리세요? 보여.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들리세요? 작게 들려 아주. 더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어, 잘 들려. 이제
네, 그걸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교육동물 사고로 연구자. 네,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음, 교육동물은 사고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대신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교육동물은 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동물을 위협하는 것을 알리고 동물의 특징을 알려줄 때 많은 효과를 낸다. 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지 않아도 교육동물이 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을 너무 빠르게 내어 야생에서 잘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경우 교육동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교육동물은 아무나 지정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지자체에서 사람을 보내 이 동물은 동물로 지정해도 괜찮은지 확인한 다음 해준다. 네. 자, 요 글에 대해서 지우. 일단 그 이제 우리 책에서 요소 그 재료들을 잘 뽑아가지고 쓴 거 같고요. 그 대신 좀 글이 짧았는데 네, 짧은 거는 둘째 치고 우리한테 이 글의 목적이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저희한테 그러니까 교육 동물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쓰신 건지 그 목적이 약간 궁금합니다. 은우. 어, 어, 이게 설명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너가 읽은 대로 평가하면 돼. 아, 일단 교육 동물이라는 주제를 우리 만난 적 있나요? 라는 책에서 되게 잘 뽑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좀 양은 짧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저는 생각보다 알차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교육동물은 아무나 지정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적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 동아. 마이크 켜고. 지금 마이크 들리시나요? 아, 잠깐만요. 화면이. 아, 네. 그, 자체, 좀 그렇게,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승현님께서 그 생각하신 것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 별로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설명글로 보자면, 교육동물에 대한 것을 요약하면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목이 이제 교육동물이고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승현이가 교육동물이라는 것 자체의 설명글에 더 가까운 교육동물이란 무엇인가, 교육동물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교육동물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어떻게 언제 어느 경우에 지정이 되는가, 교육동물의 지정의 절차는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간략간략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실만을 담아서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목적에 따라서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교육동물로 지정된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쭉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동물에 대한 뭐 승연이 어떤 그런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이제 교육동물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 교육동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뭐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쉽게 읽고 흥미롭게 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또 이렇게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쨌든 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교육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그런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교육동물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 비유한다던가 뭐 예시한다던가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글쓰기의 다양한 테크닉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교육동물에 관한 사실적 설명만을 대부분 그냥 뭐해서 뽑아서 써놓은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거를 승연이 그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승연이 그리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가공되지 않은 그런 글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원소스로 해서 이걸 원소스로 바탕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글을 만들 거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승현이가 그 우리가 하얀 면티를 뭐 이렇게 5천 원에 사왔어.
근데 그 하얀 면티를 5,000원에 사와서 그냥 6,000원에 판다.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하얀 면티를 사왔는데 거기다가 승현이가 배승현이라고 사인을 딱 해가지고 하면 애들이 별로 안 사겠지. 승현이가 별로 이 스타가 아니라서. 근데 만약에 우리 BTS 멤버가 그 하얀 티에다가 아마 BTS 그 사인 딱 해가지고 이렇게 팔면 그 5,000원짜리 면티였는데 그게 갑자기 50만 원짜리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는 어쨌든 뭐 그런 또 가치가 이렇게 부여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 어쨌든 자기가 뭐 천연 그 염료로 무슨 뭐 색감을 드린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페인팅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단지 그 5,000원짜리 면티가 아닌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뭔가가 이렇게 작품이 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근데 지금 승현이는 그냥 면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닌가 싶어서 요 글들을 갖고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고쳐 쓰고 바꿔 써야 되는지 그 부분 얘기는 좀 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 저는 그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못 썼고, 음, 시작하겠습니다. 1년에 수백 마리의 동물이 멸종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동물이 멸종되고 있다. 동물이 환경이 바뀌면서 조금씩 멸종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동물이 멸종되는 수는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환경을 해치기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에게 준 피해는 막대하다. 그 동물이 준 예로는 저어새가 있다. 저어새는 멸종위기 1급에 해당되는 새이다. 동아시아에만 서식하고 국제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3,941마리만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941마리라고 하면 감이 잘 오진 않지만 3,941마리는 개체수라는 개체의 수는 심각한 멸종위기다. 인간은 저어새에게 무슨 피해를 주고 있을까? 저어새는 갯벌이나 습지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하지만 간첩사각 같은 무분별한 개발이 저어새의 서식지와 휴식 공간을 훼손하고 있다. 또 주변 환경이 변해 둥지를 지을 재료가 부족해 번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하천과 바다에 쓰러진 쓰레기도 문제가 된다. 제주도 바다에 갔을 때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바다 쓰레기 문제는 이렇게 잘 확인할 수 있다. 무심코 버려지는 바다 쓰레기가 하천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면 저수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 동물에게 큰 위협이 된다. 낚싯줄과 바늘 같은 날카로운 쓰레기를 먹거나 이것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치명적인 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내가 버린 쓰레기 하나가 한 생명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인간에 의한 멸종 위기종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 승현이. 일단은 이제 여기 책에서 내 책에서 근거를 잘 이제 책에서 잘 가져온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문, 그, 문단 구별을 확실히 해서 가독성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 약간 저희 실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라 저는 되게 흥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그 친구 덕분이기도 하고, 일단 조금씩은 관심이 있었던 환경 문제에 나와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문우. 먼저 그 저어새라는 그런 새에 대한 예시를 들어줘서 굉장히 이해가 잘 갔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내용이 풍부했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 그 제주도에 갔는데 쓰레기가 많았던 기억이 있다. 이런 자신의 의견도 말하면서 글을 쓰니까 더 훨씬 눈에 잘 익혔던 것 같아요. 다음 동아. 마이크 켜고 동아야. 지금 들리시나요? 음, 이 렉이 좀 걸려서.
일단 문장이 되게 짜임이 잘 짜여진 것 같고요. 저어새를 예시로 둬서 우리가 그 멸종 위기종을 더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걸로 끝나서 되게 그, 그 책에 나온 것에 대한 예시를 잘 들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우 글을 읽었는데 그러면 지우 글의 제목은 뭘로 다는 게 좋을까? 동화부터 거꾸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번에는. 네가 봤을 때 이 글의 제목은 뭐로 달아야 될 것 같아? 음, 멸종 멸종되는 동물을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잠깐만요. 인, 인간으로 인해 멸종되는 동물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멸종되는 동물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 은우는? 은우가 이 글의 제목을 단다며. 어, 인간이 멸종, 인간이 동물에게 준 동물에 준 뭐? 동물에게 준 피해? 승현이는? 저는 그 환경이 야생동물과 환경?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야생동물과 환경 이렇게 정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지우가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앞에서만 보면 인간이 동물에 준 피해가 막대하다. 그 동물 중에는 저새가 있다 해서 멸종되는 동물, 왜 동물들이 멸종되나 멸종 위기에 빠진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예로서 저새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아예 누구 이야기야 그냥? 다 누구 얘기야 여기까지가 다. 이만큼이 저새 얘기야 저새 얘기. 그래서 여기로만 보면 저새는 왜 멸종위기에 빠졌을까? 뭐 저새를 위협하는 것들. 제목이 이렇게 돼버려. 그럼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했으면 이 예시에서 다시 원래 것으로 뭐 하던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요 저새 이야기가 한 부분이면 저새도 예면 또 다른 예를 더 들어주던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 지우가 과일에 대한 글을 쓴다는 거야. 과일에 대한 얘기를 쓴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과 얘기를 시작을 했어. 근데 사과 얘기만 한참 얘기하더니 그냥 그 글이 끝났어. 그럼 이게 과일 얘기냐 사과 얘기냐는 얘기야. 이건 과일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 얘기가 되는 거야? 사과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예 그 애당초 글을 쓸 때 과일 중에 사과라는 과일이 있다. 다른 과일에 비해서 사과가 특별히 돋보인다. 오늘 우리 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사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고 나서 사과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마무리 지으면 그건 괜찮아. 아예 내가 사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사과가 과일이기 때문에 과일 얘기를 구체적으로 끌어들인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지우는 형식상을 놓고 봤을 때는 과일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자 그럼 과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놓고서는 그 중에 하나 사과 얘기만 하고서 그냥 글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어떤 그런 구성, 짜임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는 부분에서 지우가 좀 이렇게 그 부분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도 지금 쌤이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뜻을? 그래서 너가 지금 그 멸종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면 그 멸종되는 어떤 그러한 그 사례들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그 멸종되는 왜 멸종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할 수 있어. 멸종의 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을 중심으로 첫째 이런 것 때문에 멸종 위기에 빠진다. 두 번째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을 빠진다. 이런 식으로 그 원인 중심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멸종 위기에 빠진 동물에는 어떤 동물이 있는지 라는 방식으로 갈 수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요 앞부분을 고치는 게 낫지 않겠나. 이 글에서는 차라리 요 앞부분을 고쳐서 그냥 저새는 왜 환경에 빠지고 있나라는 부분에서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새가 큰 위기에 처하고 있다. 저새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그 처음 시작하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저새 얘기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너처럼 여기서 만약에 환경을 해치기 때문이다. 저새가 있다 하면 여기서 문단을 구별하면 안 되고 여기서 저새는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멸종되는 동물이라는 게 더 큰 포인트고 그 중에 하나의 예로서 이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저새 얘기 쭉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야. 치명적인 장애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썼어. 그래서 여기 내가 버린 쓰레기 요 이야기는 보니까 선생님이 이 윗문단에 붙을 게 아니라 아래 문단.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이 되는 거고 가운데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지막에 이제 그 마무리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 문장은 마무리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식으로. 근데 요 이야기는 다시 네가 뭘로 돌아가 버렸냐면 처음에 앞에 요 이야기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처음 얘기하고 끝 얘기로만 보면은 멸종위기에 빠진 동물들 얘기가 맞아. 근데 가운데 얘기는 누구 얘기라는 얘기야? 저새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네가 이 부분들도 저새 이야기를 중심으로 뭐 한다는 거야?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예 그냥 저새 얘기로 그냥 처음부터까지 쭉 끝나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구성적인 측면에서 네가 이 글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이게 다 저세 문제인 거야? 먹이 활동 그다음에 뭐 바다 쓰레기도 저세 낚싯줄 바늘 이런 것들도 다 저세가 멸종된 어떤 그 원인으로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지우야? 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럼 이 글을 저세로 바꾸는 게 낫지. 저세를 중심으로 바꾸는 게 낫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저세를 중심으로 쓸 게 아니라면 저세 외에 다른 새들 몇 가지 더 넣어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새들 그 멸종위기 동물에 빠진 그런 사례 중심으로 가지 말고 아까 말했던 원인 중심으로 이렇게 간다던가 그렇게 글들을 재구성해 썼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 발표하겠습니다. 됐나요? 아, 대부분 위험에 노출된 야생동물을 무턱대고 구조하고 보호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의욕이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 동물병원에서 매를 한 달째 보호 중이라고 연락했다. 이 경우는 누군가 다친 매를 구조해 동물병원에 데려갔을 것이고 매를 보호하던 동물병원 측은 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연락했다. 동물병원의 좁은 철창 속에 있던 매는 처참했다. 날기 위해 필수적인 날개깃과 꽁지깃은 대부분 손상되어 있었고 일부는 부러진 상태였다. 깃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구조센터에서는 좁은 공간에 머물더라도 깃 손상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를 몰랐던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적절치 않은 환경에서 매를 무방비로 방치한 것이다. 또 긴 시간 동안 철장 속에 머물면서 발바닥에 무리가 가해져 범불풋, 새들의 발바닥에 생기는 일종의 피부 질환이 생기고 수술을 했지만 발가락이 인대가 손상되어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맹금류가 먹이 사냥에 필수적인 발에 심각한 장애를 얻었다는 것은 야생으로 돌아갈 희망을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무작정 매를 좁은 채장에 넣지 않고 구조센터에 바로 연락이 되었다면 이 매는 지금 야생에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은 좋은 의도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음만 앞서지 말고 무슨 행동이 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할지를 고민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다. 새끼 수달은 다 자란 수달보다 방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 사실을 몰랐던 구조자는 새끼 수달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해 큰 물통에 물을 받아 수달이 있는 곳에 넣어주었다. 하지만 새끼 수달은 물에 젖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구조자가 수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구조자는 분명 좋은 뜻으로 수달에게 물을 넣어줬다. 하지만 결과는 어린 수달의 생명을 뺏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야생동물의 구조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보여준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가 위험에 처한 동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지우. 근데 일단 글을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 이제 문장 구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이제 잘 뽑아가지고 되게 논리 있게 잘 쓰신 것 같고 근데 약간 저는 그 문장 한 문장이 좀 길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경우는 누군가 다친 매를 구조해 동물병원에 데려갔을 것이고, 매를 보호하던 동물병원 측은 매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연락했다. 저 이 문장 말고 조금 있긴 했지만, 저는 좀 문장이 길어가지고, 이 문장을 잘라서 했으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내용은 알차고 좋았습니다. 다음 승현이. 저도 아까 전에 지훈님이 말씀하신 이제 문장 구분이 약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책에서 약간 자료 같은 거 찾고 이제 사례 같은 거 찾는 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뭘 하시지? 네. 일단은 목적도 약간 제 생각엔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은우. 먼저 제가 약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주제였어요. 왜냐면 보통 야생동물을 무조건 구조하라고 그런 얘기들이 약간 뻔하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무턱대고 구조하고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 생각지도 못해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항상 동아님 글은 뭔가 알차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늘 좋은 얘기만 하는데 쌤은 매일 나쁜 얘기만 하고 쌤만 맨날 나쁜 놈 됩니다. 자, 동화가 이렇게 글을 쓰면 아까 쌤이 제일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 이게 동화 글이냐 동화가 글을 잘 쓴 거냐 아니면 우리 만난 적이 있나요 이 책을 쓴 사람이 글을 잘 쓴 거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화는 그냥 워드를 잘 친 거다 타자를 잘 친 거다 라는 부분들이고 동화는 이른바 짜집기를 잘한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화 글 내용들 중에 보면 이 내용들이 과연 이게 그 동화의 버전으로 이게 업그레이드 됐냐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아까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죠. 동화가 요리를 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동화가 그냥 뭐에 탕수육 배달 잘 해가지고 그거를 뭐만 바꿔가지고 그릇만 바꿔가지고 잘 담아 놓은 거야. 그래서 가끔 그 옛날에는 아니고 요즘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체험 학습 안 가는데 옛날에는 주로 김밥을 집에서 직접 뭐 했어? 쌌어 일일이.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뭐 한 거야. 뭐 바쁘고 저기 하면 김밥 싸기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엄마들은 그냥 뭐라고 그래? 야, 돈 10,000원 주면서 너 가다가 김간의 김밥 가가지고 뭐 아니 뭐 고국민 김밥 가가지고 김밥 한 줄 뭐 해가라고 사가라고 편의점 가서 김밥 사가라고 그래. 그러면 아유 무슨 이 엄마가 아빠가 무슨 이렇게 성의가 없나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부지런한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미리 아침에 일찍 김밥집에 가. 그래가지고 뭐해? 뭘 가지고 가? 통을 가져가 통을 가지고 가서 김밥을 그 통에다 모여오는 거야. 담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가는데 그걸 내놔. 요 김밥 가지고 가라고. 그럼 이게 좀 헷갈려. 이게 좀 엄마 아빠가 싼 김밥인가? 어? 이게 무슨 사온 김밥인가? 아니 아예 그냥 뭐 이렇게 고복민 김밥 뭐 이렇게 그 케이스가 있으면 이거 사온 김밥인 걸 알잖아. 근데 그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야. 집에서 담근 그 통에 담겨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과연 부모님이 싼 김밥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요. 뭐 그분에서 물론 고맙지. 그리고 일부러 갔다 온 것까지 고맙지. 하지만 그 부분에서 그 김밥이 맛있다고 했을 그 부모님의 김밥이 맛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근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 김밥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김밥을 가지고 뭐 계란을 입혀가지고 뭐 무슨 뭐
튀김, 뭐 김밥 튀김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애당초 김밥은 자기가 싸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부모의 또 다른 그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 요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남의 걸 갖다 쓰는 것과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들, 자기 버전화 시키는 것들의 부분들은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표절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뭐 이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연습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과제로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뭐 대회에 제출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런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얼마나 참고해야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베낀 거고 어디까지가 이제 자기화 시킨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투만 좀 바꾼다던가 아니면 글의 배치 앞뒤 순서만 좀 뭐 한다던가 바꾼다던가 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야. 자, 선생님이 내일 선생님이 그 희망의 책 대전본부라는 곳에서 그 지금 보이니? 뉴스 이거 올려놓은 거? 안 보여요. 공유가 안 된 거야? 네. 제거 보여요. 잠깐만. 늦게 보여? 선생님 뭘 잘못했나 보다. 잠깐만. 보여 이제? 뭐가 보여 이제? 나는 보여요. 분이 다음 그 화면이 보여? 그래서 그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서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라고 대전 시민들이 올해 뭐 이런 책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나는 문이라는 책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행사와 관련해서 내일 이제 그 뭐 선포식 뭐 이런 행사를 해. 여기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신문사들이 뭐 21개 출판사에서 신문사에서 기사를 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기사를 쓴 걸 보면 뭐 대전시는 올해 시민과 함께 읽을 한 권의 책으로 김혜원 작가의 나는 문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들 같은 책 읽기는 뭐다. 나는 문의는 아르바이트생 뭐다. 선포식은 이렇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렇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거든. 이게 지금 뭐야? 더 팩트라는 그런 신문사의 기사야. 그런데 뭐 뉴스핌이라는 신문사도 대전시는 뭐 예술전당에서 한다고 밝혔다. 시애틀에서 뭐 시작되었다. 올해 순정된 나는 문의는 장편소설로 여론 어린이 사회를 그렸다. 뭐 어제 진행된다. 이장우 대전시장 어쩌고저쩌고. 어때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어떠냐고. 선생님 너무 빨리 저기라나? 여기도 마찬가지. 뭐 선정했다. 시애틀에서 뭐 시작되었다. 올해의 선정도서는 나는 문인데 아르바이트생이 뭐 했다. 선포식은 뭐 언제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뭐 어쨌다. 지금 신문사는 다 뭐 한대. 다른데 내용은 다 뭐 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에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취재해 쓰는 게 아니라 그 대전시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라고 해서 이걸 보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 자료를 배포를 해. 그럼 신문사에서는 그 자료를 갖다가 그냥 뭐 하는 거야? 조금만 문구만 바꿔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그대로 써서 그 신문사에서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신문사가 이제 뭐 기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많은 곳을 다 취재하고 다룰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데 그거야 이제 뭐 그 신문 그 뭐야 생산한 어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그 기사와 달리 자기가 직접 뭐 해서 취재해서 자기 언어로 바꿔서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그런 맥락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원소스가 있다 하더라도 원소스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글화시켜서 쓸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동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물론 뭐 지금 동화가 뭐 잘못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그 방식이 어쨌든 필요한 자료를 뽑아서 인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들이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수업의 목표에 맞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동화 같은 경우는 기본 아이디어가 그
함부로 구조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라는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그건 동화의 아이디어지. 뭘 쓸 건가라는 걸 결정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뭐하고 뽑아서 그 매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가 뭐였어? 새끼수달의 그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뽑아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매의 경우는 상당히 자세하게 거의 책을 그대로 그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수준에 가깝게 자세하게 인용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뭐야 이 새끼수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간추려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방식들이고, 그 다음에 그 글들에 대한 구성 그 배치들 이런 것들 정도가 지금 이게 동화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 연습 목적상 할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나중에 아까 근데 동화가 외부에 발표하는 걸 쓰는 경우라던가 그럴 땐 이렇게 쓰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때는 그 외부에 발표하는 글 같은 경우는 요 온 소스를 갖고 이거를 이제 동화 버전으로 더 많이 뭐해서 바꾸어서, 그러니까 더 많이 이렇게 간추린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네가 더 뭐야 그 상황을 좀 이렇게 풍부하게 쓴다던가 뭐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것들이 동화 글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불이 노출된 뭐 보호하려고 한다, 뭐 의욕이 앞서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처음에 그 뭐 한 말이야 시작하는 말인 것들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처음 도입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충분히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간다던가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도 네가 그 구성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극적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책을 그대로 거의 그 형태대로 이렇게 그대로 따는데 구성을 극적으로 한다던가. 예를 들면 이런 저기 알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 혹시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럼 지금 찾아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뜻이 뭔가? 뭐야? 의술에 서투른 사람이 치료해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어. 뜻이라고. 네. 자, 지금 쌤님이 요 얘기야. 의욕이 앞서나가는 경우가 많다. 요 이야기를 지금 쌤님이 뭘로 쓴 거야? 문단으로 구성해 쓰고 있는 거야. 문단으로 구성해 쓰기 위해서 지금 뭐 이러한 속담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분이고, 뭐 꼭 속담을 써야 되는 경우는 그것은 아니야. 아니면 이 시작 자체를 아예 그 구성 자체를 그 뭐야 동물병원에서 매를 보던
그 야생동물구조센터 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쓸 수 있지. 뭐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쓰는 거야? 수의사 얘기를 써서 수의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그들을 찾았을 때 자칫 뜻밖의 낭패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쓴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이야기가 사실은 책에도 뭐해? 나와 있던 얘기야. 근데 그 같은 이야기를 쌤이 지금 뭐해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달 방식을 달리해서 그 이야기를 접근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거야?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거야. 그러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일단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면 더 효과적일까? 남들이 더 알아듣기 쉬울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은 귀찮은 거야. 이게 변환시키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지. 왜? 그럼 편하잖아. 그럼 숙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거는 자기 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글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서는 이 여기 올려 있던 그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손 봐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이 그 한 동물병원에서 매를 한 달째 뭐 요 부분, 요 이야기, 요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자기 언어로 바꿔서 다른 상황으로 바꿔서 써보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동화글 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이 책에 있는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버전의 글로 뭐 해보자고? 바꿔보자고.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이해가? 선생님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이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보내줬는데 매 이야기를 보내줬는데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성을 바꿔도 좋고 아니면 이걸 더 뭐 해도 좋고 축약해도 좋고 필요한 걸 뽑아도 좋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비유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방식 설명해도 좋고 아니면 이거를 현장감 넘치게 뭐 갑자기 전화가 왔다. 뭐 동물병원에서 전화가 왔다는 소식에 우리는 뭐 의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스토리가 담긴 뭘로 이야기로 바꾸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이 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지. 그래서 원래의 글에서는 소스만
그 여러분들이 획득한 거고 이걸 갖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양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바꿔보는 그런 그 연습들을 우리가 해 보려고 합니다. 승현아,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채팅창에 보내준 거를 그대로 긁어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옮겨놓고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고쳐서 바꿔서 여러분들이 써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용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고 내용이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순서를 바꾼다던가 아까 말한 대로 글투를 바꾼다던가 해서 기본 소스 내용은 살리는데 형식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바꾸면 많이 바꿔서 좋습니다. 됐니? 은우야, 뭔 말인지? 네. 자, 뭐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어서 한 10분, 7분 뭐 그 정도 줘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쓴 데까지만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우선 주고 시간 부족하면 좀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 화장실 갔다 와서 그래 그래.
시간이 더 필요하니 아니면 발표를 일단 한 대까지만 할까? 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 조금만 더 써도 되나요? 그럼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대까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자기가 쓴 거 그냥 공유하게 해서 보여주고 읽어주면 됩니다. 뭐 그냥 쓴 데까지만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원래 했던 그 아까 동화가 써놓은 그 글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손을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우 그 공유해서 보여줘. 채팅에 올렸는데 뭐라고? 공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채팅에 공유 올렸는데 채팅에 올렸다고? 네. 그래 읽어줘.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읽을게요.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거는 읽어. 한 동물병원에서 매를 한 달째 보호 중이라고 연락했다. 이는 누군가가 다친 매를 발견하고 구조해 동물병원으로 데려간 것이고 매를 보호하던 동물병원 측은 매의 상태가 훼손되지 않자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연락했을 경우이다. 직접 병원에 팀원들과 함께 가보니 좁은 철장 속에 있던 매의 상태는 처참했다. 날기 위에 필수적인 날개깃과 꽁지깃은 대부분 손상되어 있었고 일부는 부러진 상태였다. 동물병원에서는 대부분 애완동물 쪽을 더 다루니까 야생 쪽 동물들을 치료하기엔 조금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 매를 다시 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매를 꺼내서 치료하려고 보니 밖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다. 긴 시간 동안 철장 안에 머물러 범블풋도 챙겨 수술을 했더니 발가락의 인대가 손상되어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맹금류인 매가 먹이 사냥의 필수적인 발에 심각한 장애를 얻었다는 것은 야생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매를 보면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만일 먼저 매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연락을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또 동물병원에서 무작정 매를 좁은 세상에 넣지 않았다면 이렇게 일이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매를 통해 앞으로는 사람들이 동물을 보고 구조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구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아쉽고 슬픈 일이지만 이런 매처럼 올바른 구조를 하지 못해 여기까지 썼어요. 지금 은우가 그래서 원래 그 동화가 썼던 그런 방식들을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구조센터 간 직원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상황별로 이렇게 이야기 형식을 쓰고 그다음에 생각을 서술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은우 버전을 이렇게 바꿔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화. 저는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됐나요? 어, 저도 은우님과 비슷하게 쓰긴 했지만, 한 동물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띠디딩, 띠디딩. 네, 야생동물구조센터입니다. 저희 병원에 매로 보이는 새가 있는데요. 지금 한 달째 데리고 있는데 어디 다친 건지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동물병원 측에서는 다친 매를 누군가 데려왔고 매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전화한 것이라고 했다. 매가 있던 철장은 너무나도 좁았다. 매는 맹금류이기 때문에 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날기 위해선 날개깃과 꽁지깃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깃들은 대부분 손상되어 있었고 일부는 부러져 있었다. 저희가 야생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을 주로 치료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깃이 하늘을 나는 새한테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좁은 공간에 머물러도 깃 손상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동물병원 수의사는 적절치 않은 환경에서 매를 무방비로 방치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매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까지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지금 동화도 역시 아까 은우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상황 구성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우. 지우도 채팅창이야? 지우도 채팅창이네. 자, 채팅창 네.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읽어. 한 동물병원, 매가 한 달째 보호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동물병원의 좁은 철장 속에 있던 매는 처참했다. 날기 위해 필수적인 날개깃과 콩쥐깃은 심각하게 다친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조센터에서는 손상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동물병원 수의사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매를 무방비로 방치했다. 또 긴 시간 동안 철장 안에 머물면서 발바닥에 무리가 가해져 범블풋이라 하는 새들의 발바닥에 생기는 일종의 피부 질환이 생겼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술했지만 발가락 인대가 손상되어 평생토록 사용 못하게 되었다. 먹이 사냥을 하는 매가 발에 심각한 장애를 얻게 돼버렸다. 안타깝게도 야생으로 돌아갈 희망을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무작정 매를 좁은 세상에 넣지 않고 구조센터에 바로 연락했다면 이 매는 지금 야생에서 날개를 마음껏 펼치며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지우 같은 경우는 동화 글과 거의 그 같은데 이제 글을 좀 정리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끝에 그 말투 이런 부분을 주로 정리를 했고 어쨌든 큰 변화는 없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다음 승현이.
승현, 서기 2022년 6월 17일 점심. 뭐야? 공유한 거야, 뭐야? 아, 공유했구나. 네. 채팅창. 네. 채팅창. 네. 해. 갑자기 연락이 왔다. 우리는 그때 짜장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이러했다. 어떤 사람이 다친 매 한 마리를 동물병원으로 데려왔는데 그 동물병원에서 매를 한 달째 보호 중이라고 했다. 거기까지는 별로 지장이 없었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다. 다친 매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중이라는 것이다. 큰일이 났다. 전화에 나중에 준다는 말을 남긴 채 나는 근처에 있는 동료들에게 큰일이 났다고 한 뒤 빨리 동물병원에 다시 연락해서 다친 매를 보내달라고 했다. 곧 다친 매가 왔다. 상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다친 매는 날개깃과 꽁지깃 대부분 손상되어 있었고 일부러 부러져 있었다. 또한 철창 안에 오래 있다 보니 범불 현상도 있었다. 빨리 근처에 있는 동료들에게 수술 준비를 하라고 한 뒤 나는 곧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은 했지만 안타깝게도 발가락의 인대가 너무 많이 손상되어 못쓰게 되었다. 갑자기 마음이 아팠다.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이세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로 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했다. 그 이후로 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했다. 소설을 썼네. 자, 어쨌든 지금 승현이도 이렇게 그 상황적 어떤 그런 재구성들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다시 써봤습니다. 이 매를 처음 만난 곳은 뜻밖에도 동물병원이었다. 동물을 치료하는 동물병원에서 만난 매의 상태는 너무도 심각했다. 우선 날갯깃과 꽁지깃이 부러지고 손상이 너무 심해서 매는 더 이상 날 수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발바닥은 범플풋이라는 피부 질환이 걸려 있었고 발가락 인대 역시 손상되어 스스로 먹이 사냥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 결국 매는 야생으로 돌아가 혼자 살 수 없는 상태였다. 동물병원에 맡겨진 매는 왜 제대로 치료받고 보호받지 못한 채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동물병원은 주로 반려동물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수의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을 갖기 어렵다. 그것은 마치 치과 의사 선생님이 뇌수술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매는 날개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좁은 철장 속에 방치하면 안 된다. 불가피하게 철창에 머물러 할 경우 깃을 보호하기 위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않고는 알기 어렵다. 결국 이가 아프면 치과를 찾고 눈이 아프면 안과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처럼 야생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이 아닌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속하게 연락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동화가 쓴 글 부분들을 한 문단으로 모아고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석들, 비유들 이런 부분으로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은우, 동화, 승현이가 취한 어떤 그런 방식인 이거를 이제 어떤 사건을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방식, 스토리로 보여주는 방식, 뭐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원재료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페인트인가? 페인트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읽었어. 읽었어? 반가워? 읽은 책이라? 대박. 왜 이렇게 동화가 스포 좀 해 그러면? 일단 마지막에 부모님을 찾지 않아요. 엄청난 스포라면 어떻게 진짜로? 자, 엄청난 스포입니다. 자, 페인트라는 책이 뭐 페인트체라는 그 페인트는 아닙니다. 왜 페인트라는 제목이 붙었나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이 책 갖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그래. 안녕하세요.